있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.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매도 포지션인데요.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어제 발표된 9월 CPI 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는 0.1%좀 예측 지표보다 좀 상회된 흐름들 좀 보여줬지만 사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시장은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어떤 이 상승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감들을 더 크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경계를 했었고요. 해당되는 부분들은 0.1%가 비록 좀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8월 대비해서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흐름들은 비교적 좀 견고한 인플레이션의 흐름 안에서 경기 침체도 아닌, 그래서 시장이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골디락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없지만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감의 부분에서는 사실 고용 지표가 좀 견고했기 때문에 예상됐던 어떤 이 리스크 요인들은 좀 크게 완화되지 않았나로 좀 보이고 CPI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 시장의 전망치에 좀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거나 좀 하회하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 흐름들이 좀 더 가속화됐다면 다음 분기 11월 달로 좀 예정되고 있는 FOMC에서 기준금리에 관련된 인하 폭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을 좀 기점으로 보면 빅컷을 11월 달에 좀 단행하기 좀 어렵다는 관측도 좀 있지만 0.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, 이 부분은 9월에 이어서 오히려 금리가 인하됨에 따른 우호자산 선호 심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. 어제는 CPI가 예상치가 2.3이었는데 실제적으로 2.4%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나마 주거비가 좀 완화됐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했습니다. 오늘 PPI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.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. 코스피입니다. 경동나비엔, 강원랜드, JB금융지주, GS건설, LIG 넥스원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오늘 강원랜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초 4.9포인트까지 좀 상승했다 일부 상승폭 좀 반납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오늘 강원랜드를 좀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카지노 업황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실적 기저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상했던 체감 효과보다는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할 수 있다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. 여기 더해서는 엔더믹 전환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고 일본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한국에 좀 유입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카지노의 어떤 이 드럼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내지는 수익 지표를 좀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좀 과거 코로나19와는 좀 다소 다른 업황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파라다이스라든가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좀 전용으로 하는 카지노업을 좀 하고 있다는 그 관점에서 수익 지표가 강원랜드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완화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강원랜드가 그동안 수익 지표가 좀 더 훼손됐던 요인들은 내국인을 좀 전용으로 하는 부분들, 물론 좀 외국인도 일부 전용준이 좀 있기는 하지만 내국인을 좀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경쟁 상대라는 부분도 좀 있어요. 이제 오사카에서 내년도에 복합 리조트가 좀 준공이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에서 1시간 이내에 좀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좀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. 그래서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에 관련된 변경 허가 승인을 좀 내렸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증설 투자, 제2 카지노에 대한 영업장 개설이 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는 향후에 외형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업사이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여기 더해서는 테이블이 50대, 그다음에 이 슬롯 머신이 한 150대 정도 좀 추가되면 전체적으로 한 200대에서 250대 가량의 신규 기기가 좀 도입이 되게 되고 영업장이 그만큼 확대가 된다는 것은 내국인 수용 요건들을 좀 더 완화시키는 부분들, 이 부분은 그동안 좀 발목을 좀 잡았던 카지노업에 관련된 규제가 일부 좀 완화되면서 향후에 수익 지표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요인들,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사실 이 카지노에 대한 기기 유입은 좀 미비하겠지만 내년도 상반기라든가 하반기 안에는 일부 기기 유입 그리고 2026년에서 2027년도에 복합 카지노에 대한 준공 여부가 향후에 어떤 실적 업사이드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당되는 내용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
네, 강원랜드 함께 좀 살펴봤고요. 특히 내일 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발표를 한다라는 일정도 있습니다. 경기 부양책 발표가 되면 또 경기 부양책 관련주들 움직임 보일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카지노기 때문에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. 코스닥입니다. 바이오다인, 올릭스,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, 에코프로 HN, 하나마이크론 있고요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예, 바이오다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우리가 항상 보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이 최근의 어떤 흐름들, 동향들 좀 보면 과거에는 뭐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, 뭐 임상 단계에 좀 들어가게 된다면 기대감에 주가 좀 급등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요즘은 성과 내지는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가장 큰 그런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좀 강하지 않나. 최근에 뭐 펩트론의 경우에도 플랫폼 기술 평가에 관련된 이유로 뭐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 유한양의 경우에는 이유 있는 상승을 좀 보이고 있죠. 렉나자의 병용치료제 FDA 시판허가라는 관점. 어제 발표됐던 뭐 HLB가 여기 관련된 어떤 진입관분들이 한 6개월 정도 더 늦어질 수다.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뭐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오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처럼 바이오다인의 경우에도 로슈의 이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에 관련된 이 시판 허가가 좀 이루어지면서 해당되는 로열티 수치 기대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도 52주 신고가 여기서 앞으로는 이제 얼마만큼에 관련된 매출 유형군들이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항상 유한양행처럼 좀 말씀해 드렸듯이 앞으로에 대한 이 실적의 반응 효과들을 좀 주목해 보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전반적인 어떤 로열티 기대 요인들은 3에서 많게는 한 7% 정도에 대한 로열티 편취 수익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해당되는 기술 계약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로열티 규모가 한 10%대로 좀 추정되고 있고요. 매출의 이익을 좀 환산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좀 타깃으로 한다면 약 2천억 원대의 신규 매출이 좀 가셔야 될 수 있는 부분들.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매출 효과들 여기에 관련된 영업이익을 좀 더 주목해 본다면 바이오다인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바이오다인 살펴봤습니다. 어제도 뭐 2차 전지 약했을 때 제약 바이오가 잘 지켜줬고요. 제약 바이오는 특히나 또 개별적인 호재에 의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바이오다인 역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고요.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부터 오늘은 조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 쪽은 워낙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수주도 확실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섹터입니다. 근데 지난달에 이제 중국의 2위 조선사들이 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게 좀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. 출판과 LCC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. 출판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어제 교보문고랑 예스24가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라고 합니다. 관련된 책들 주문 폭주가 이어지고 있고요. 출판 관련주 중에서 오늘 예스24가 상한가에 현재 묶여 있습니다. LCC는 어제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전엔 이제 유가가 좀 급락을 했다가 어제는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휘발유를 미리 사서 좀 비축을 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유가가 어젠 좀 급등을 했거든요.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일하게 티웨이 항공만 그리고 홀딩스 같은 종목들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 있는 종목들만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? 네, 조선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는 전반적인 조선 빅3가 한 4%대에서 한 5%대 강세를 좀 보였지만 오늘은 보합권에서 일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은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이 수급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클락슨 리서치에서 최근 이 9월 30일 기준의 신조선가 지수를 좀 발표를 했는데 189.9포인트를 좀 집계가 됐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은 이 조선업의 최대 초호황기였던 2008년도 9월을 기점으로 했던 191.6포인트에 거의 이제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신조선가 지수는 좀 상승을 했었고 과연 이제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일부 정도 신조선가 지수가 좀 정체되는 흐름들 좀 보여주긴 했지만 연중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는 부분들은 곧 과시화된 부분에선 초호황기의 신조선가 지수를 연내에는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해당돼서 최근에 이 글로벌 수주, 특히나 이제 9월에 조선 수주 물량들을 좀 지켜봤을 때는
중국에 비해서 크게 좀 밀렸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는데 1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누적 수주량이 중국이 전체적인 선박 1,227척, 한국은 201척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납니다. 다만 이제 수익 지표상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조선업 초호황기에 이전에는 뭐 저가 수주를 좀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익을 좀 우선하기보다는 수주에 좀 더 중점을 줬던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업의 어떤 침체기에는 수익 지표가 좀 크게 악화되었고 일부에서는 뭐 구조조정도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졌던 과거 이력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는 고부가 선박을 좀 위주로 선별적인 수주를 좀 함으로써 이익 지표가 좀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들에 대한 차이는 좀 있지만 질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. 오히려 중국의 어떤 이익 기조는 좀 더 우위를 좀 표하고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고부가 선박, LNG선이라든가 에탄올, 암모니아 전용선에 관련된 추가 수주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점,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관점이라면 오히려 이 수익 지표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저가 선박보다 고부가 선박의 경우에는 인도 일자, 조선 건조 일자라든가 이 건조해서 인도되는 그 시간의 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의 어떤 변동 효과, 금리 인하가 좀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의 장기적 관점의 수익 지표에 관련된 하락 우려감들도 좀 작용한 바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 좀 보이고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중국 내수에서 철광석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부분, 이 부분은 조선업의 가장 큰 원재료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후판 가격이 약 20에서 30% 상승하게 됐을 때 수익 지표가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조선업 전반적인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저도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. 아직 철강 수요가 확연하게 좀 회복되기까지의 이 사이클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3에서 5년 정도는 더 걸려야 된다고 보거든요. 이 부분은 원가 요소에 관련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은 일회성 노이즈다라는 점 참고한다면 전 조선주 오히려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에 수주 연동과 좀 고려해서 여기에 더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중국 대비해서 크게 좀 상회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조정시 매수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근데 조선 쪽은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. 첫 번째가 일단 중국의 1, 2위 조선사들 합병한 부분, 두 번째가 이제 오늘 11일이니까 마치 또 교섭 관련된 날짜기도 합니다. 만약에 여기서 교섭 잘 안 되면 16일에 총파업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국정감사까지 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침이 있는 구간에서도 조선주는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? 네, 일단 뭐 중국의 이 조선업 이 합병 부분, 이 부분은 사실 고부가 선박을 얼마만큼 좀 수주할 수 있는가, 그러니까 수주의 어떤 능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기술력의 관점에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그러니까 외형의 성장이냐, 질적인 어떤 차이냐,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도를 좀 다르게 한다면 과거와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상황이 좀 다른 점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충분히 좀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. 고부가 선박에 관련된 수주량들은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해당되는 어떤 차이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가 됐을 때에 대한 원가 요소 이 부분에 관련된 침해 요인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한적인 요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뭐 국내 어떤 이슈들의 뭐 국정감사라든가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파업 리스크가 좀 더 장기화가 됐을 때 실적의 영향 관점에서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조선 빅3 관점에 일부 부합하거나 소폭 좀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 조업 일수가 감소됐던 영향도 있었지만 파업의 영향도 좀 일부 있었다는 점.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그만큼 인도 일자가 지연되기 때문에 지연 배상금이라든가 해당되는 어떤 이 인도 일자가 좀 더 연기됨에 따른 매출 인식이라든가 수익 지표를 좀 인식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관점. 이런 차이점들은 좀 미묘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업이 좀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만약에 좀 장기화된다면 리스크 관점에서 조금 비중 축소를 좀 고려해야 된다. 근데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습니다.
네, 오히려 파업이 좀 장기화됐을 때는 좀 비중 축소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교섭 일자가 11일입니다. 마침 또 오늘이네요. 오늘 또 교섭 일자고 만약에 오늘 여기서 협의가 잘 안 되면 16일에 총파업에 나서는 걸로 일정이 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국은 계속해서 증시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선이 부양책을 내놓으면 앞서서 철광석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선주는 또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불리할 수 있지만 엔진주는 어디나 다 부착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렇죠.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? 맞습니다. 지금 뭐 우리가 조선주와 중국의 어떤 수주 연동과 좀 봤을 때는 실적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수익의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저효과처럼 좀 보여지지만 누적 수주량이 증가된다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우선해서 보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좀 조선업이 좀 만약에 좀 쉬어갈 수 있는 영향이다 내지는 뭐 조정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저는 한화엔진 같은 종목은 충분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한화엔진의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에 조선주 거의 뭐 빅2에는 대다수 이 엔진을 좀 공급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향 비중과 국내 비중이 거의 한 5대5에서 6대4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국내 수주가 좀 더 빈약했던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중국으로서의 수익 지표를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. 중국 역시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의 수주량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는 한화엔진의 경우에는 중국향 엔진 비중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한화엔진의 3분기 실적 기조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충분히 있고요. 올해보다 좀 내년도에 대한 성장률을 좀 더 고려해 보면 한화엔진의 경우에도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는 조선기저지에서는 뭐 최선호 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엔진 쪽도 살펴봤고 기자재에서는 한화 엔진을 좀 주셨습니다. 그럼 조선주 안에서 대표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네, 저는 조선업 안에서 조선주에서는 지금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누적 수주량 뭐 전반적으로는 올해 이 연중 이 수주 목표량의 초과 달성 한 30% 정도를 지금 현재 초과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 고부가 선박 일부가 더 수주가 된다는 관점이라면 수주 초과 목표율도 한 50%좀 초과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. 이게 실적 반영 효과가 인도의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있지만 이게 3분기 실적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누적 수주량과 계속해서 경신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해당되는 내용들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현재 목표 이 수주 목표량들을 가장 빠르게 좀 달성하고 있고 오히려 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량들 좀 고려해봤을 때는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겠고 저는 뭐 조선 기자재에서는 한화엔진 뭐 지금도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조선주에 있어서는 탑픽으로 HD 현대중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미 뭐 가지고 있는 수주가 목표했던 양보다 오버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. 기자재 쪽에서는 한화엔진 꼽아주셨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고맙습니다.